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 문학 89페이지 작품 이정록의 희망의 거처라는 작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정록 시인은 1964년생이시고요. 여태까지 수능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시고요. 고향은 충남 홍성 출신이십니다. 충남 홍성 출신이십니다. 자, 제목의 희망의 거처인데요. 제목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있고요. 거처는 사는 곳이 거처이죠. 자, 그러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관념적인 것인데, 이것이 마치 사람처럼 사는 곳이라고 했으니 이제 의인화를 한 거다 또는 화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추상과 관념을 구체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사는 곳. 자, 그리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4번 보기입니다. 4번 보기. 삶의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실패가 있는데요. 그리고 상처를 우리는 생기기도 합니다.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맨 위에 상처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리고 시련이라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있을 때 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오히려 받아들이고 쉽게 꺾이지 않는 의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통한 자아성장을 강조하는 시가 되겠다라고 보기를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삶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을 의미 있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의미 있는 수용. 그리고 시련에도 우리는 꺾이지 않는, 우리 중꺾마라고 하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는 의지. 그리고 포기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보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1년 읽어보겠습니다. 옥수수 때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다.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자, 이 옥수수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옥수수 선생님도 길러 보았는데요. 특이하게 여기 서너 마디까지 윗부분에서 보시면 뿌리가 밑에 있는데 여기 마디와 여기 마디에도 뿌리가 따로 나서 발가락처럼 길게, 발가락 같죠? 그래서 내려와서 땅에 다시 흡수하는 뿌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밑에 있는 뿌리를 원뿌리라고 하고요. 이걸 곁뿌리라고 하는데 곁뿌리가 나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화자는요, 나입니다. 대상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식물이죠. 그리고 상황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심리이자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보기에 나왔던 그대로입니다. 결국 시련을 극복하는 그러한 삶을 예찬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1년 다시 보겠습니다. 옥수수 때는 대상입니다. 대상이고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수치를 사용하였습니다.
한 마디, 두 마디 할 때 서너 마디. 그다음에 뿌리를 내딛는다 라고 는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 선어머러미를 사용해서 현재법,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라고 하는 가군도 사용되었습니다. 밑에도 들이민다에 다와 니은이 사용되었네요. 그러면 종결어미를 반복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군을 각운, 라임이죠. 라임, 국어에서 시에서는 라임을 가군이라고 합니다. 사용해서 운율이 사용되었습니다. 땅에 닿지 못한 헛발일지라도, 우리 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식물 뿌리를. 그래서 의인법이 사용되었고요. 길게 발가락을 시각적 심상이자 신체 부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연 허방으로 내딛는, 허방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밟으면 푹 꺼지는 구덩이로 내딛는 의인법이죠. 저 곁뿌리처럼 마디마다 맨말의 의인법, 근성을 키우는, 근성이 결국 의지이자 중꺾마가 되겠죠. 근성은 옥수수의 긍정적 속성이 되겠죠. 식물 옥수수의 긍정적 속성이죠. 그리고 1년이 관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의 두 부분은 내딛는다와 들이미는 모습, 내딛는다, 들이민다 모습은 관찰 1, 그 다음에 관찰 2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가 속성, 옥수수의 속성 1이고 두 번째가 속성 2입니다. 목을 때까지 요것도 의인법이죠. 울컥울컥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부젓가락까지 같은, 그럼 불에 우리 화로에 쓰는 젓가락을 부젓가락이라고 해요. 직유법, 생긴 것이 부젓가락에 닮았다.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것이다, 것이다가 있죠. 그러면 요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는 대구가 되겠죠. 동사구조 반복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구조 반복. 자, 옥수수 얘기를 하다가요 3년을 보겠습니다. 옥수수밭 두둑에 저 버드나무는 이라면서 새로운 바로 관찰 대상 2번이 나옵니다. 또한 저 흠집에서 뿌리를 내려 흠집을 박는다. 그러면 재흠집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보기에 나왔던 대로 본다면 상처, 시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흠집에서 흠집으로 뿌리를 박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흠집에서 재흠집에 이렇게 반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니은 현재법, 다는 가군이 사용되었네요. 그러면 이번에 관찰 대상은 버드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을 추구했습니다. 이제 버드나무를 관찰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 선생님이 버드나무 그림을 가졌는데요. 우리 개천 같은 데서 이렇게 머리를 풀어 헤친 모양처럼 생긴 나무가 버드나무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에서 상처로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뻗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흠집에서 흠집으로. 그러면 이게 위에 그럴 셈이 흠집이라고 한번 흡이 아니고 흠집에서 흠집으로 이렇게 뿌리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흠집이 상처의 지붕이라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흠집이 주춧돌, 아래에 있는 주춧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상처의 지붕이 위에 나왔던 앞에 재흠집 첫 번째 왼쪽에 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처의 주춧돌로 제 두 번째 흠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지붕과 주춧돌이라는 것은 건축의 비유를 한 것이죠. 그리고 기둥을 세운다고 했을 때 요 부분이 기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건축 용어가 되겠죠. 지붕과 주춧돌, 기둥이라는 것이 다 건축과 관련되는 겁니다. 세운다에서는 니은과 다, 즉 현재법과 가군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의인법이 계속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는 우리 자연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 뭐였죠? 옥수수 있었고요. 그리고 버드나무라고 하는 두 식물이 준꺽마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 화자, 그죠? 우리의 삶에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일종의 유추의 방식이다. 또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 4연에서 생이란이라고 했을 때 살생이죠. 그러면 삶이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이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인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 보기에 나왔던 우리의 시련 속에서 견뎌낼 힘, 그래서 더 식물이 튼튼하게끔 옥수수가 겹뿌리를 내리는 것과 버드나무가 위에 있는 상처의 흠집에서 아래로 내리는 기둥을 내리는 것이라고. 버드나무와 옥수수, 그러면 이 버드나무와 옥수수는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죠. 준꺽마라고 하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시련을 극복하는 속성을 지닌 바로 자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푸른 이파리들 색채어 사용되었죠. 그러면 버드나무의 이파리와 옥수수의 이파리가 눈을 맞춘다. 즉, 이 시련을 극복한 자연물끼리 교감을 하면서 서로 상호 위로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화자는 이 교감을 이해할 만큼, 느낄 만큼 감수성이 굉장히 관찰력과 관수성이 예민하고 뛰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현재법과 가구는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시는 보기에서 준꺽마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이정록 시인은 삶의 어떤 상처, 넘어진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도 이거를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려는 속성을 바로 옥수수의 서너 마디 위에서 내리는 뿌리로 자기를 지탱해내는 힘, 다시 일어서는 그런 불굴의 의지, 이런 것을 이끌어냈고요. 버드나무가 위에 있는 부분에서 뿌리를 내려 아래에 있는 뿌리로 연결해서 기둥을 박는 이런 자연의 관찰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서도 그걸 적용해야 되겠다고 교훈을 얻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희망을 말하는 시입니다. 이정록 시인은 수능과 평가원에 출제된 적이 없는데요. 생존 작가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강끝별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고 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도 식물에 관한 얘기죠.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고 하는 그 식물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로 좀 관련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작품 해설은 이렇게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올해 이제 3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새학기 우리 고3 재수생 화이팅 하시기를 선생님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도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